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FAT 1급 회계실무 1급 4강의 부가가치세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부가가치세 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에는 먼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과 관련된 문제 하고요. 매출 쪽 유형을 살펴볼 것입니다. FAT 1급 시험에서는 무조건 한 문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매출 전표 일부분과 매입 전표 일부분이 섞여서 이제 출제가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매출 쪽 위주로 살펴보면서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출발하실 수 있는데 앞전 강의까지 공부하실 때는 일반 전표 입력만 계속 다루셨었잖아요. 이번 강의부터는 부가세 신고와 연결되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까지 출발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의 내용이 입력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설계될 때 부가세 신고서의 각 란, 1번부터 저 끝자락에 있는 신고서 각 란의 내용들이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내용들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전부 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유형에 있는 내용들을 상단부 거 내용과 하단부 거 내용을 적절히 끌고 와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께서 만약에 부가세 신고해야 되는 항목인데 일반 전표에다 입력을 해놨다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에 절대로 끌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시 되겠죠. 그럼 시험에서는 일반 전표 입력과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 되게 구분하기 힘들게 나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구분이 되어 있어서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일반 전표 위주로 쭉 입력하시면 되고 문제 3번에 있는 부가가치세 출제되는 것부터는 요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을 하다가 매입 매출 전표 관련된 문제가 6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실 부가세 정리 문제가 한 문제가 일반 전표로 다시 가야 돼요. 근데 FAT 1급에서는 약간 구분할 수 있는 게 되게 단순한데 TAT 2급으로 올라가는 순간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일반 전표 입력과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구분하셔야 되고요. 실무에서도 여러분께서 판단하셔야 돼요. 이걸 매입 매출 전표에 넣어야 되는 거야? 일반 전표에 넣어야 되는 거야? 아마 초보자일 때는 그게 엄청난 고민거리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 공부하실 때 물론 저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걸 입력하는 거다. 나는 합격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있으시겠지만 내가 실무자라면 이걸 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걸까? 이런 의문을 가지시면서 출발하셔야 돼요. 저희가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 중에 전자세금 계산서 제도 하에서 발급을 하고 전송하는 내용들을 볼 것인데요. 무조건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전자세금 계산서는 법인은 의무 발급이기 때문에 매출을 일으켰을 때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라서 피해갈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고 그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전송을 해야 돼요. 발급일에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또 가산세가 있어요. 그래서 더 좋은 스마트 프로그램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이 업무를 해보실 텐데 실제로 여러분 저희가 FAT 1급의 시험 문제 출제되는 유형이 제한적이거든요. 보통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거래는 두 개예요. 과세 매출 거래와 영세 매출 거래인데 영세 매출은 TAT 2급부터 출제 범위에 들어가요. 그래서 12번 영세 매출은 이번 시간에 FAT 할 때는 저하고 안 배우실 거고 TAT 할 때 살짝 다루실 예정이라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을 FAT 1급에서 낸다면 무조건 11번 과세 매출 유형으로 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매출 유형은 11번뿐만 아니고 13번과 17번 이렇게 세 가지가 출제가 되게 돼요. 여러분이 매회차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11, 13, 17을 벗어나는 매출 전표는 없어요, 여러분. 따라서 11번이 뭐고 13번이 뭐고 17번이 뭔지 알아야 그 내용을 입력을 하잖아요. 근데 우선은 저희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먼저 할 거기 때문에 제가 11번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10%가 과세되는 품목에 저희 부가가치세가 10% 과세되는 게 있고요. 면세 품목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이라서 10%가 없거든요. 10%가 과세되는 품목에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고 매출자 입장이라면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11번 유형으로 가셔야 돼요. 13번하고 17번은 이 내용과 좀 다른 내용인데 제가 다음에 이 뒤에 가서 설명드릴 때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을 하기 위한 11번 과세 매출만 이제 보시고 가시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고 보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 국세청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더 좋은 사업사처럼 시스템 사업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국세청 사이트를 이용하든 시스템 사이트를 이용하든 사업자를 이용하든 여러분께서는 법인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만 해요. 안 하면 미발급, 그리고 전송도 안 하면 미전송, 뭐 이런 가산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국세청은 대한민국의 사업자들을 위해서 국세청 사이트에서 세금계산서를 실시간으로 발급하세요라고 허락을 한 거죠. 2010년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세청에서 그 제도를 원활히 이용하라고 한 거고, 더 좋은 스마트페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이런 사업자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자 안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발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발급 시스템을 구축한 사업자에게 접속을 해서 이제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더 좋은 스마트페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더 좋은의 빌 36524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걸 해보실 텐데요. 이제 교육용으로 약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걸 보시면서 참고하시고, 실제 여러분 회사 가셔서 더 좋은 스마트페이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벌써 10년이 됐는데 전자세금계 발급 전송 프로세스를 시험에 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서 있는 이 시점에는 AT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럼 AT 자격증이 실무에 가장 가까운 자격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조차 안 해보고 가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 배우면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요즘엔 기업 인력들이 선배들이 후배 가르쳐주고 선임자 후배 가르쳐주고 요럴 만한 여유 인력들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해내고 가셔서 배우시고 금방 해내고 이러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의미 있는 수업인 거예요. 더조는 빌 36524로 이름을 지었는데요. 빌, 여러분 그 영수증, 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빌 365일 24시간 동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라고 보시고요. 이름이 참 예쁜 것 같아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들어가셔서 11번 과세 매출 유형으로 입력을 먼저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전자세금란은 절대로 아무것도 넣으시면 안 돼요. 여기에 무언가를 넣는 순간 저희가 더 좋은 스마트페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리하실 때 아예 얘가 뜨지를 않아요. 그래서 빛난으로 두시고 전자발행 프로세스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에 가서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다시 메인 매출 전표로 왔을 때 전자세금란에 전자발행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만 전자발행 문제는 문제가 없는 거고요. 더존의 빌 36524가 아닌 타 기관으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를테면 국세청 시스템이라든지 다른 시스템. 그죠? 그러면 빌 36524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전자세금란에 1번이라는 코드로 전자입력을 넣어주시게 돼요. 그리고 빌 36524를 진행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출문제 딱 한 문제 나온다는 건 당연히 뭘로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나오냐? 더존의 빌 36524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문제 같이 만나볼 텐데요. 상품을 공급하고 매출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하였다고 합니다. 상품 판매 대금 중에서 150만 원은 자기합수표로 받았고요. 잔액은 외상이라고 하니까 섞여 있죠. 자기합수표는 여러분 은행이 은행 앞으로 발행한 수표예요. 이렇게 통화 대용 수표들, 용어 회계 처리 뭘로 하시죠? 현금으로 하시죠? 잔액은 외상이니까 뭘로 하시면 돼요? 외상? 매출금으로 하시면 되겠죠. 저희 매출자 입장이잖아요. 자, 여기서 세금계산서가 안 나오고 거래명세서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실 거기 때문에 거래명세서를 보고 참고해서 쓰라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한국인삼이고 상대방의 민주유통인데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발행하는 거예요. 따라서 한국인삼이 공급자, 저희가 발행하는 거고 10월 11일자 거래일자가 세금계산서 작성 연월일이 될 거고요. 공급가액 450에 부가가치세 45만 원 거래를 했고요. 거래명세서에 의한 내용을 메인 매출 자료에 입력하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1번 과세매출 유형으로 입력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세금계산서가 곧 발행될 거고요. 10% 부가세가 있고요. 저희가 매출자 입장이 이렇게 3단계로 10% 있냐? 있다. 세금계산서 있냐? 고래 발급할 거다. 공급자냐? 매출이냐? 그렇다. 이게 만족해야 11번으로 갈 수 있어요. 얘의 이름은 과세 10% 매출이다라고 해서 11번 과세매출이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해서 발급하시고 전송하시는데요. 전송일자는 고려하지 말 것, 이걸 가끔 질문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시험 보는 날짜에 의해서 이 전송 날짜가 정해지는데 저희가 문제 낸 거는 10월 11일 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시험 보는 시점은 만약에 6월 달이다. 그러면은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써놓은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문구예요. 자, 이렇게 해서 더 좋은 스마트A 프로그램에 저희 거래명세서 보고 1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고 2번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및 전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38에 주식회사 한국인삼에서 이제는 전표 입력 및 장부에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저희 날짜가 거래명세서에 10월 11일이었죠. 10월 11일로 세금예안서 발급하셔야 되고요. 유형 여기서 잠시 멈추시는 거예요. 제가 11번 유형을 먼저 하자고 했잖아요. 이렇게나 유형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FAT 1급에서는 문제 유형이 제한적으로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번 강의 들으면서 그거 정리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10% 있고 세금예안서가 곧 발급될 거고 매출이라서 11번 유형으로 넣었고요. 인삼 액기스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20개 수량에 단가 22만 5천 원 되겠습니다. 공급가액 토탈 450에 45만 원 세액이 있고요. 거래처는 민지 유통에 판매를 했습니다. 전자세금란 어떻게 해요? 빈란으로 두셔야 돼요. 하단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0번은 삭제, 1번은 전자입력이고 비를 36524로 발행하는 경우는 입력을 하지 말아라. 즉, 더 좋은 스마트A 프로그램으로 발행을 하는 경우는 입력을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고요. 국세청 등 외부 전자세금 계산서일 경우는 저희가 1번을 입력을 해줄 수밖에 없죠. 이걸 이용해서 발행할 건 아니니까. 이 부분의 문제는 항상 한 문제는 더 좋은 스마트A 프로그램으로 발행하는 문제가 나와요. 따라서 빈란으로 두시고요. 저희 대금 관계가 일부는 자기압수표 150만 원 그리고 잔액은 외상이었으니까 3번 혼합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 거래 총액이 현금이면 1번 넣으시면 자동으로 입금 전표 작성되고요. 거래 총액이 외상이면 자동으로 외상 매출금 작성되고요. 저희가 차변을 입력을 해야 되는 거면 3번 혼합으로 하시고요. 카드가 매출이 일어난 경우는 4번 카드로 하시면 돼요. 3번 혼합으로 하셔도 대변은 자동으로 회계 처리가 돼요. 여러분 전체 메뉴에 보시면 환경 설정을 잠깐 가보시면 환경 설정의 회계 쪽에 기본 상품에 대한 매출 회계 처리가 기출문제에서는 상품 매출과 그리고 외상 매출금 그리고 매입에서는 상품과 외상 매입금으로 돼 있어요. 그걸 얘가 끌고 온 거예요. 매출 유형을 걸면 대변의 상품 매출과 부가세 예수금으로 되고요. 차변은 방금 자기압수표는 현금처럼 통용이 되죠. 여러분 마트 가서 자기압수표 제시하면 현금처럼 거래하실 수 있잖아요. 따라서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고요. 금액은 150만 원. 나머지 금액은 외상 매출금이죠. 1,005만 원. 잘못 넣었네요. 제가 금액을 너무 크게 넣었나요, 여러분? 여기를 너무 크게 넣었네요. 150만 원. 제가 차액을 보고 분개했거든요. 보통 이 차액을 눈에 자꾸 보여져요. 빨강색이라서. 그래서 여러분 실무에 가셔서 하실 때도 여기 계산기 두들길 필요 없이 얘 보시고 외상 매출금이 345만 원 맞아? 맞아. 그럼 이렇게 분개하시면 돼요. 자, 하단 분개 피드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의 현금 당좌 자산의 증가 150만 원 자기압수표건이죠. 차변의 외상 매출금 345만 원 증가 당좌 자산이죠.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 발생, 영업 수익 발생 450만 원이죠.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유동부채의 증가 45만 원 거래가 되겠습니다. 분개는 날짜도 잘 하셨고요. 하단의 회계 처리도 아주 잘 하셨어요. 자, 메인 매출 전표를 잠깐 구경해 보시면 일반 전표와 다르게 상단부에 입력한 거래처 코드를 하단부에 고스란히 끌고 오고요. 적요 부분의 내용들을요. 얘가 알아서 품명과 수량과 단가를 곱해갖고 가지고 와요. 아주 똑똑하죠? 하지만 조심하실 게 뭐냐면 간혹 여기에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라든지 카드로 결제됐다라든지 라는 내용이 나와서 예금 금융기관 코드나 카드사 코드로 바꾸셔야 될 때 그냥 넘어가시면 이 부분에서는 잘못 걸린 거래처 코드가 되겠죠. 그거 조심하시면 돼요. 자동 분개돼서 너무 좋긴 한데 거래처 코드를 꼭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된다. 자, 전자세금 빈란이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가셔야 되겠죠. 부가가치세 2 메뉴에 보시면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검증 및 발행 및 내역 관리 첫 번째 메뉴예요. 여기에 있어요. 요거 클릭하셔서 문제 지문에도 써 있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들어가서 하셔라. 날짜가 10월 11일. 자, 엔터 치시면 오죠. 이제 가끔 여기서 저는 안 오는데요 하시는 분들은요. 메인 매출 전표 여기 전자세금란이 빈란인지 확인해 주세요. 만약에 뭐가 써 있다 그럼 0번을 누르시거나 스페이스바
사이띠개를 눌러서 지워주신 다음에 닫기 하시고 다시 얘를 불러와 주세요. 그러면 나올 거고요. 현재는 미전송 상태예요. 자, 얘를 체크하시고요. 하단에 보시면 일부는 저희가 수표를 받았고요. 일부는 외상을 했잖아요. 근데 이 대금 결제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아라 라는 게 문제 단서에 있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전자세액에서 발급 시 결제 내역 및 이게 결제 내역이에요, 여러분. 요거 신경 쓰지 말래요. 그러면 수표에다가 일부 넣고 외상에다 일부 넣고 싶은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패스하시면 되겠고요. 작은 막대 전자 발행을 먼저 누르세요. 상단부 클릭. 사업자 등록번호로 로그인이 되고요. 교육용이라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 살펴보시고 발행 누르시면 짜라락 발행이 됐죠. 확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긴막대 아카데미 전자세액계산서 가셔서 요거 체크하시고 긴막대 가셔서 이제 전송 업무를 하시는데 여러분 보시면 요게 더존의 전자세액계산서 빌 36524 이미지 교육용으로 들어와 있는 거고요. 로그인 하셔서 여러분의 날짜 10월 11일을 그대로 매출 조회를 눌러보세요. 요 버튼을 또 까먹어가지고 나 왜 안 나오지 하실 수 있어요. 매출 조회 누르시고 상단부에 주황색 발행이나 하단부에 보라색 발행이나 오른쪽 우측에 발행 주황색 셋 중에 하나를 누르시면 여기에 전송이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자, 전송 성공됐는데 여러분 이 전송 성공된 거에서 앞서 단서가 전송 일자는 고려하지 말 것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여기 상단부 탭 중에 국세청 전송 결과에 가보시면 이렇게 전송 일자가 저와 공부하는 날짜로 나와 있으세요. 물론 저하고는 날짜가 다르시겠죠. 요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저희 10월 11일 거 했잖아요. 근데 3월 달에 전송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 무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으시다가 꼼꼼한 성격의 분들은 물어보세요. 저게 뭔 말입니까? 이렇게. 자, 여기 조회 버튼 누르시면 전송 성공으로 자료가 들어와 있고요. 메인 매출 전표에 가서 조회 버튼 누르면 여기 빈 란이었던 란이 전자 발행으로 다시 업데이트 되면 오케이 박수.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10월 11일자 전표 입력 마무리하고 전자세금 빈란으로 두셔서 전자세액계산서 발행 및 전송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표 입력 잘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매출 유형들을 살펴보실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FAT 1급은 출제되는 경향 분석을 해보면 11번, 13번, 17번 매출 유형만 출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는 이 부분만 제한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요. 실제로 TAT 2급에 가면 다양한 유형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실무를 하다 보면은요 어떤 느낌을 많이 받냐면요. 그래도 TAT 2급은 해야 돼 라는 느낌 되게 많이 받아요. 왜냐면 거기에 나오는 유형들을 실무에서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지금 회계의 첫걸음마를 떼셨고 그 첫걸음마에서 조금 이제 뛰어볼까라고 시도를 하는 게 FAT 1급이라고 하고요. 열심히 뛰는 게 TAT 2급이라고 볼까요? 그리고 열심히 뛰어서 마라톤의 이 마지막 45.19 거기까지 가는 그 마지막 있죠. 거기에 딱 테이프를 끊는 게 바로 뭐냐면 TAT 1급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마지막 마라톤 할 때까지 숨 고르기 잘 하시고요. 이제 도약하는 부분이니까 힘차게 가보시면 되죠. 11번 과세 매출은 세금계산서 10%가 있고요. 매출이고요. 요 세 가지 조건 만족하고요. 면세 매출 같은 경우는 10%가 없는 면세 품목 이를테면 토마토, 쇠고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도서 이런 것들. 이런 거 도서, 잡지, 이런 것들, 교육 이런 것들은 면세 품목이라서 계산서가 발급이 돼요. 그러면 13번 매출하면 부가세는 안 뜨고요. 17번은 뭐냐면 11번하고 똑같이 부가세가 10%가 있는데 결제 수단 자체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예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공식 명칭은 영수증이에요. 근데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요. 공급가액하고 세액이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정규증명 서류이거든요. 따라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영수증이 나와도 이 조건이 만족이 되면 저희는 17번 카드과세 매출로 입력해서 부가세 신고해서 매출세액으로 신고가 가능해요. 하지만 11번과 17번을 혼합해서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증명서류가 세금계산서면 11번, 신용카드면 17번으로 가기 때문에 나눠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11번, 13번, 17번 문제를 순차적으로 이제 살펴보실 예정이에요. 먼저 11번 과세 매출 유형을 살펴볼 텐데 앞서 저희가 전자세액계산서 발급한다고 11번 과세 매출 유형은 해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11번 과세 매출 유형 중에서 1년에 한 2차례
적으면 한 차례 나오지만 수험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수정생계환서를 넣어봤어요. TAT 2급에서는요. 여러분께서 직접 수정생계환서를 발급하고 전송하는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FAT 1급은 이미 발급된 마이너스 세금계환서를 가지고 전표를 작성할 수 있느냐 정도만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인삼이 다손마트에 수정세금계환서를 발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마이너스 10만큼이 반품이 돼서 들어왔어요. 하자가 발견이 됐나 봐요. 저희는 열심히 만들어서 팔았는데 다손마트에서 이 품질 관리 검수 과정 중에서 하자가 발견이 돼서 다시 돌아왔는데 실제로 저희가 납품한 건 10월 20일이에요. 돌아온 날짜는 11월 25일이에요.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법상 반품 환입은 환입된 날짜로 수정세금계환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실무를 하다 보면은요. 실제로 이제 수정세금계환서를 많이 발급 안 하는 법인들이 많지만 사실 업무 특성상 되게 많이 발급하는 경우가 있어서 진짜 수정세금계환서 사유를 잘 보셔야 돼요. 착오에 의한 발급인지 아니면 진짜 환입인지 계약의 해제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 발급 프로세스가 다르고 그리고 당초 날짜로 발급해야 되는지 사유가 발생한 날짜로 발급해야 되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조심해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TAT 2급에서 세부적으로 나오는 내용이니까 여기서는 아하 그랬나 보다 하시고 작성일자 나와 있는 거에 마이너스 수량 차이만 잘 반영하시면 돼요. 실제로 외상으로 매출을 했기 때문에 외상 미수금에서 마이너스 하겠다라는 내용이네요. 외상 매출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한다.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법인은 공급자 한국인삼이 세금계환서를 발급 전송해야만 해요. 하지만 모든 시험 문제를 매출을 다 그렇게 전자세금계 발급 전송하세요. 이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문제, 앞서 풀어보신 문제만 발급 전송을 하는 걸 시험 문제를 내고 나머지 문제는 편의상 전자 입력으로 입력할 것 이렇게 문제를 내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여러분이 1번 전자 입력을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11월 25일자 메인 매출 전표 수정세금계환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날짜는 저희 홍삼 엑기스 마이너스 수정세금계환서 한 부분 있죠? 그거 이제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앞서 여러분 저희가 홍삼 엑기스 부분에 대해서 판매한 내용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마이너스 이제 하는 내용인데 실제로 저희 세금계환서 봤을 때 수정세금계환서가 당초 작성일자가 11월 20일이었잖아요. 궁금하네요. 그래서 한번 들어와 봤어요. 그랬더니 아하 다손마트에 그때 당시 100개에 10만 원에 홍삼 엑기스를 판매를 했는데 이 검수 과정 중에 문제가 있어서 반품이 된 거죠. 따라서 11월 25일자로 반품된 거는 그대로 작성을 하시되 수량 반품이니까 수량에서만 마이너스 하시면 돼요. 즉 11번 과세 매출에 대한 반품이면 11번 그대로 가시고요. 품명도 홍삼 엑기스 하시고 수량에 마이너스 10 하시고 10만 원 하시면 100만 원에 마이너스 10만 원 그리고 거래처 코드는 다솜 들어왔죠? 전자세금 부분은 편의상 어떻게 하기로 했죠? 전자입력 1번. 분계는 외상으로 상계 처리한다. 그럼 2번 하시면 돼요. 앞서 보셨던 다손마트에 판매했던 내용이 외상 매출금으로 전액 다 판매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외상 매출금에서 전액 다 마이너스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단 피드백 보시면 차변에 외상 매출금 마이너스 110만 원 당좌 자산 감소,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유동부채의 감소 마이너스 만 원. 10만 원. 이제 마이너스 의미도 감소의 의미로 해석을 제가 한 거고요. 상품 매출 수익 발생이 마이너스 100만 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작성하는 방법 마무리해 봤는데요. 실제로 이제 FAT 1급하고 TAT 2급을 동시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끔 질문을 하세요. 저는 TAT 2급 할 때 이거 원래 전표 가가지고 수정세금 계산서 버튼 눌러서 했는데요. 그건 TAT 2급 수준의 시험 문제예요. FAT 1급에서는 방금 저랑 하신 것처럼 수동으로 입력하시는 걸로 정답안을 산출하시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제 13번 면세 매출 유형을 다뤄보실 텐데요. 면세 품목을 판매하게 되면 저희는 계산서를 발급하게 돼요. 법인이기 때문에 전자계산서가 발급이 됐고요. 한국인삼이 금산인삼에게 11월 26일 날 건강식품 월간지 20권 정도를 판매를 해서 20만 원은 외상으로 20만 원은 현금으로 해서 40만 원 매출을 일으켰네요. 월간지 면세 상품 매출하고 50% 현금 수령,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습니다.
하였다. 본 문제에 한해서 겸용사업자라고 가정을 한다. 여러분, 겸용사업자는요, 과세 사업도 하고 면세 사업도 한다라고 해서 겸용사업자라고 해요. 저희가 앞서 판매하시는 내용들에 대한 10% 있는 인삼 제품을 다루고 있었는데 여기서 월간지는 잡지잖아요. 도서 잡지는 여러분 면세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칠까요? 눈에 가시가 돋칠까요? 여러분 책 많이 읽으세요? 사실 요즘에는 전자시대라서 책도 전자제품으로 많이 보시죠. 저도 요즘에 책을 잘 안 읽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실은 국민후생 차원에서 책은 도서는 면세를 하고 있고요. 신문, 잡지, 책.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시는 FAT 책도 면세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교육 용역도 면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대학교 다니시거나 고등학교 나오시면 등록금 수업료에 부가가치세 과세 안 되잖아요. 면세예요. 면세 품목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부분은 계산서로서 발급이 돼요. 따라서 10%는 없죠. 면세 품목이죠. 매출이죠. 계산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시험 문제 풀러 갔는데 계산서가 나왔다. 그러면 매출은 무조건 13이에요. 딴 데 갈 데가 없어요. 뒤에 가서 저하고 매입 강의 들으실 텐데 매입으로 계산서를 하게 되면 무조건 53번이에요, 여러분. 계산서는 빠져나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계산서 매출이면 13번, 계산서 매입이면 53번 이렇게 보시고 가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11월 26일자로 면세 매출 유형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6일자 계산서 매출이 있었죠. 이제 지금 그거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실 때 앞서 보셨던 유형하고 좀 달리 면세 품목이구나 이것만 조심하시면 되지 뭐 얘도 상품이니까 어려울 건 없죠. 면세 품목이고 계산서가 있다? 그럼 몇 번으로 간다? 13번 면세 매출로 간다. 건강식품 월간지 수량 20권에 단가 2만 원 되겠습니다. 토탈 40만 원을 금산 인삼에 매출을 하셨네요. 여러분 금산이요 인삼으로 되게 유명하고요. 진안이라는 데도 인삼으로 되게 유명해요. 이 두 지역이 붙어 있는데 이 금산 인삼이 저는 이게 추석 때 이제 인삼 수삼을 이게 누가 이렇게 줘서 먹는데 이거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 금산 인삼 유명한 곳이네요. 전자세금 쪽에는 사실은 전자계산서면 뭘 넣어줘라? 1번 넣어줘라. 근데 여러분 단서가 제가 문제 지문에 넣어놓진 않았는데 기출문제에 보시면은 전자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할 것 이렇게 나오면 1번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자, 분계 부분은 외상으로 20만 원, 현금으로 20만 원 한다고 하니까 혼합점표로 작성을 하시고요.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 발생 40만 원에 차변의 101번 현금에 20만 원에 차변의 상품을 매출한 거죠. 그러니까 108번 외상 매출금으로 갈 수 있죠. 자, 하단 피드백 해보겠습니다. 대면의 상품 매출 수익 발생 40만 원, 차변의 현금 20만 원, 외상 매출금 20만 원 둘 다 당좌 자산의 증가 거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면세 품목 매출 쪽 입력하는 거 한번 또 해봤습니다. 이제는 17번 카드과세 매출 유형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FAT 1급에는 11번, 13번, 17번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17번은 10%가 있어요. 홍삼즙이래요.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앞서 보신 건 세금계산서여서 11번 과세 매출을 했던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얘는 신용카드라서 17번 카드과세 매출인데 17번은 10%가 있니? 있다. 약어로 쓸게요. 신용카드 매출이니? 그렇다. 그리고 매출자 입장이니? 그러면 17번으로 가요. 요건을 만족을 했습니다. 개인 소비자 김형겸 씨가 홍삼즙을 사갔어요. 저희는 판매를 해서 김형겸 씨가 카드를 긁고 가신 거죠. 메인 매출 자료에 입력하시는데 외상 매출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할 것 이 내용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어서 가로 열고 이제 조금 더 단서를 디테일하게 주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기준으로 그냥 AT 시험 준비하시면 돼요. 상품을 파셨다 그러면 카드로 매출을 하셨던 상대방이 카드로 이걸 사갔어요. 그래도 외상 매출금 약으로 쓸게요. 그리고 그냥 외상으로 사갔어요. 그래도 외상 매출금이에요.
그래서 카드 거래여도 외상 매출금인데 카드로 사가면 여기에 걸리는 거래처가 뭐가 걸려야 돼요? 카드사가 걸려야 되고 여기는 거래처 A 이렇게 걸려야 되는 차이점이 있어요. 자, 지금 날짜는 10월 24일인데요. 10월 24일자로 17번 카드과세 매출 김현겸 씨에게 홍삼즙 42만 원에 42,000원 판 걸 입력할 건데 조심할 사항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카드과세 매출을 입력을 하실 때는요. 왜 여러분 혹시 홍삼즙을 제가 김현겸이라고 생각하고 카드를 들고 가서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상점 주인이 42만 원에 부가세 별도로 42,000원 있어요. 따라서 46만 2천 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면은 고객님 46만 2천 원인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46만 2천 원인데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카드 내고 쫙 긁잖아요. 그럼 긁으면 여기에 42만 원과 4만 2천 원이 구분 표시되잖아요. 그런 원리에 입각해서 프로그램은요. 영수증을 입력할 때는요. 공급가액 자리에 공급 대가라고 해요. 여러분 이거를. 공급가액 플러스 세액을 더한 걸 공급 대가라고 하는데 공급 가액 자리에 공급 대가를 입력하면 자기가 나누기 1.1 해가지고 나눠 가져요. 그래서 어떤 수험생들이 나 42만 원을 공급가액 자리에 넣었는데 얘가 금액이 바뀌어갖고 30 얼마대로 바뀌었어요. 어떡하죠? 다시 입력하시면 돼요. 42만 4만 2천 원 수정 입력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공부할 때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실무의 영수증에 입각한 어떤 입력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7번 카드과세 매출 10월 24일 거래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문제 17번 카드과세 매출도요. 역시나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날짜는 10월 24일자로 신용카드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자, 10% 있고 신용카드 있고 매출이고 몇 번 가죠? 17번 카드과세 매출 가죠. 자, 여기서 잠깐 이렇게 카드과세 매출을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저희가 FAT에서는 부가세 부속 서류를 안 배우는데 요 위에 급수 TAT에 가서 부가세 부속 서류라는 걸 배우게 돼요. 신용카드 매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발행집계표를 작성을 하는데 카드사별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넣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카드는 무슨 카드다? 저희 신용카드 보니까 한국인삼의 어떤 신용카드예요, 여러분? 삼성카드네요. 중간 하단쯤에 보면 매입사가 삼성카드라고 써있죠?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두 개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저희 1강에서 거래처 등록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이 거래처 등록에 보시면 카드가 꽤 많아요. 근데 왜 두 개밖에 안 떴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매출카드 이거 두 개밖에 없죠. BC카드, 삼성카드. 요거는 저희가 BC카드와 삼성카드에 가맹을 맺었다. 삼성카드를 들고 온 고객님께 팔았다. 이 얘기죠. 따라서 카드과세 매출 걸고 왜 카드사가 두 개밖에 없냐면 거기서 매출카드사는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삼성카드사 확인하시고요. 품명은 홍삼즙이라고 문제의 지문에 써져 있죠. 수량은 안 나와 있고요. 단가. 자, 여기서 잠깐 멈춰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급가액란에 공급 대가를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수로 나눠 가져요. 공급 대가 46만 2천 원을 넣었더니 42만 원으로 바뀌어 잘못 넣었네요. 금액 너무 크게 넣었죠? 여러분 금액 항상 피드백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한 번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 다시 여기다가 46만 2천 원을 넣어도 안 바뀌어요. 한 번만 인식하거든요. 안 바뀌죠. 따라서 다시 46만 원. 수동으로는 다 먹혀요, 여러분. 이렇게. 최초에 입력할 때 공급 대가를 넣으시면 42만 원이네요. 그러면 그때는 바뀌는데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수정하실 때는 그냥 그 금액 그대로가 입력이 되죠. 편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탈 금액 확인하시고요. 가끔 여러분 저처럼 동그라미를 하나 더 넣어서 동그라미를 하나 덜 넣어서 실수하면 그 문제 틀리면 너무 억울해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피드백이 중요해요. 저도 실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하고 이렇게 호흡을 하는 시간 속에 실수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항상 피드백으로 이 실수를 만회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시험장에 가면 저처럼 하시면 돼요. 이거 42만 원? 42,000원. 항상 피드백. 그리고 어디에 팔았어요? 김현겸. 이름이 어렵네요. 김현겸 씨. 이건 전자세금을 1번을 넣어도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냐면 앞에가 17번 카가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뒤에 전자를 못 넣게 막아놓은 거겠죠. 이건 세금연속 아니니까요. 자, 앞에가 카드면 기본적으로 뒤에를 카드를 걸어주시는 게 편해요. 그리고 나서 분계가 틀리면 다른 걸로 적정하게 가시면 되거든요. 왜 이게 편하냐면 여러분 제가 앞서 문제 풀 때 거래처명의 코드가 밑으로 다 내려와요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3087이 다 내려오지 않고 33
삼성카드가 하나 내려왔네요. 앞서 카드사를 삼성카드로 걸어줬고 뒤에를 카드로 하면 얘가 그걸 인식해서 여기 채권 관계에 카드사를 걸어줘요. 그러면 이걸 실수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카드로 걸고 이 거래를 확인을 해보시고 가는데요. 간혹 이게 미지급금들이 있어요. 즉 홍삼즙 같은 거 말고 다른 걸 매각했는데 못 받았다. 그럼 미수금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를 카드로 걸면 환경 설정에 의해서 무조건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가 되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바꾸려면 여기를 3번으로 이렇게 다시 바꾸셔가지고 미수금해서 카드사 걸어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상품이기 때문에 4번으로 하면 외상 매출금도 맞고 카드사도 맞죠. 하단 피드백 해볼게요. 상품 매출 수익 발생 42만 원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유동부채의 증가 42,000원, 차변의 외상 매출금 당좌자산의 증가 46만 2천 원이고요. 여기에 삼성카드 코드가 잘 걸려있고 나머지는 김영겸 씨한테 걸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4가지 전표를 지금 입력하셨죠. 저하고 뭐뭐 입력하셨는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11번 과세 매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셨죠. 11번 과세 매출에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하셨죠. 그리고 13번 면세 매출하셨죠. 그리고 17번 카드과세 매출하셨죠. FAT 1급은 매출에서 이렇게 3가지 유형이 출제되고 있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4강 입력 마무리를 다 하셨는데요. 어떠세요? 이제 조금 혼란스러우시죠? 한 3강까지 공부할 때는 그런가 보다 괜찮네 하고 따라오셨어요. 회계학적 마인드에 입각하셔서. 근데 4강부터는 부가가치세법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공부를 해야 재밌어요. 부가가치세 이론이 조금 공부가 된 상태면 이게 조금 이해도가 높아지는데 그렇지 않고는 그냥 기술, 스킬 익히는 암기하는 식의 공부가 되거든요. 따라서 이 공부가 조금 힘드셨다 하시는 분들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을 저희가 같이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11번 과세 매출로 FAT는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랬죠. 전자세금란을 빈란으로 놓고 가요. 두 번째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에 가서 첫 번째 전자발행 버튼, 작은 버튼을 먼저 눌러요. 발행하시고 나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의 넓은 긴 막대를 먼저 또 누르시면 전송까지 마무리가 되죠. 국세청 전송이 다 마무리가 다 해서 다시 메인 매출 전표로 오면 전자세금란이 빈란이었던 아이가 전자발행란으로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출 유형 3가지 꼭 기억하시는데요. 매출인데 10% 있고 세금계산서가 있는 건 11번 과세 매출. 매출인데 10% 부가가치세가 없고 면세 품목이고 계산서. 면세 품목은 무조건 계산서 13번 매출이고 물론 신용카드로 면세 품목을 결제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FAT 1급 수준에서는 면세는 13번으로밖에 안 나와요. 10%가 있는데 신용카드. 얘하고 어때요? 똑같은 매출에 10%를 했는데 어떤 고객은 세금계산서 주세요 해서 준 거고요. 어떤 고객은 신용카드로 결제가 된 거죠. 다르다라는 거죠. 11번과 17번.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저와 함께 VAT 신고서를 갈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각 란에 반영된 거를 볼 텐데 이 각 란에 반영되는 자리가 다 달라요. 세금계산서 10%, 신용카드 10%, 계산서 매출. 이게 각 란이 모두 다른 란들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형을 틀리게 되면 그 문제는 틀려요, 여러분.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실 때는 날짜, 유형, 그리고 분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실 때 분계 유형 있었잖아요. 뭐 1번 현금으로 하냐, 2번 외상으로 하냐, 3번 혼합으로 하냐, 4번 카드로 하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분계만 맞으면 별 문제 없이 통과가 돼요, 여러분. 오케이. 이거는 분계를 도와주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걸 가장 합리적인 방법, 현금이면 현금으로, 외상이면 외상으로, 혼합이면 혼합으로, 카드면 카드로 가장 적절하게 그 최전선에 서서 가장 정확한 답이 뭐야? 이걸로 산출하셔야 돼요.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는 거를 잘 비켜가셨으면 좋겠고요. 4강 마무리하면서 또 나와 대화하기 시간 가져볼까요? 여러분 뭐가 되고 싶으세요? 지금 저한테 만약에 그렇게 물어본다면 저 되고 싶은 게 있긴 있어요. 말씀드리긴 좀 부끄럽지만 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무언가 되고 싶
없다면 그걸 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되고 싶은 거를 하지 않으면 그 되고 싶은 거에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왜? 꿈만 꾸고 실행을 하나도 안 하게 되면 당연히 그 꿈은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꿈이고 비전이고 너무 멀리 있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실행하시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지금 회계 쪽 업무 하시고 싶고 세무 쪽 업무 하시고 싶잖아요. 그럼 지금 뭐 하셔야 돼요? 예, 그나마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회계 공부인데 그게 실무에 가면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래머로 하기 때문에 더 좋은 스마트 A를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스마트 A를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거, 그것이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길에 가까이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4강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5강에서 매입 쪽 유형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